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부제를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돼버린 미국, 미국이 돼버린 중국, 뭐 이런 건가? 아무튼 이게 뭐지 도대체? 저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다 깨버리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전기차를 안 사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니까요, 2020년에 분기당 5만 대씩 팔리던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최근에는 분기에 30만 대 정도 팔리는 그런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분기에는 이 성장의 속도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살까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전기차를 못 사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기차를 살 형편이 아니다. 미안한데 너무 비싸. 전기차가 너무 비싸고 내연기관차가 아직 싸서 나는 지금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전기차 살 수 있는 여력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소비자의 입장이 그렇다면은 생산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M이나 혹은 포드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미국에 있는 전기차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안 사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좀 사주지 좀. 나 만들어놨는데. 그래, 니네들 더 많이 사줘야지. 내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 텐데 안 사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그럼 싸게 만들든가. 이런 이제 불만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은 소비자들이 와, 이거 전기차 좋다. 더 사야 되겠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그러니까 싸네. 살만하다.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야, 이거 많이 사주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실제로 돈도 버는 그런 구조가 나와야 더 생산하고 더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런 구조가 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소비자들은 안 사. 넌 비싸. 그러니까 아니 비싸서 안 사면 어떻게 나도 그러면 생산 그만할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왜 전기차를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크게 보면은요, 여기도 결과적으로 핵심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호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전기차 있잖아. 미국 안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사용하고 미국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만 나 보조금 줄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쓴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안 되겠다. 야,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으로, 야, 짐 싸, 빨리 가자, 미국으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수많은 FDI라고 했죠. 직접 투자가 지금 미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보조금의 규모가 약 7,5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배터리 어디서 만들었니? 야, 부품 어디서 조절했어? 그래, 이거 미국에서 만든 거 맞아? 오케이. 그러면 준다. 근데 이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최근 기준으로 따지면은 12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미국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금도 못 받으니까 비싸서 안 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만든 차는 싸니까 그럼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미국에서 팔릴 수 있을까요? 안 팔립니다. 절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1분기의 판매량을 보니까요. 전기차 판매량이 27만 대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0.2만 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안 돼, 야, 니가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현대차가 수익을 보는 거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안 돼, 우리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민들이 이 일을 좀 잘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학생 저기 제조업 할 생각 없나? 저기 가서 좀 납땜하고 이런 거 하면은 돈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응? 제조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그래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런 거 하라는데 해본 적 있어요?
난 본 적 없는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본 적, 그래, 내가 옛날에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있긴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제조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GM과 포드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 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후위기 심각하죠. 그렇죠? 기후위기 심각하니까 전기차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다만, 이렇게 합시다. 기후위기 때문에 전기차 뭐 하는 거 좋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롭게.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는 이분들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기후위기 때문에 전기차로 빨리 가야 되고, 친환경으로, 신재생으로 빨리 가야지. 근데 정의롭게. 나는 자르지 말고. 내 연봉 올려주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게 정의롭지 않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지기가 어렵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야기 좀 약간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은 IR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 전에 김준성 연구원님이 발표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그 영상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요. 2018년과 2021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2018년쯤 되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싸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요. 정말 GM이나 포드에 있는 직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혹한 경쟁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2011년 이후로요. 파산한 전기차 회사가요. 22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22개의 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42개의 브랜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이런 전기차예요. 없어졌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 없어졌어. 그리고 62개의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라는 산업에서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망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망하고 정말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망할 애들 싹 망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2개나 망할 정도로 역동적으로 지금 파괴적인 혁신들이 이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이거 얼마에 만들었냐? 난 더 싸게 만들었는데? 그래, 쟤는 더 싸게 만들었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원가 절감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라는 분석인데, 그러면 이 회사들은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지금 생산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 심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업체들의 가동률이 60%가 안 됩니다. 공장을 만들어서 100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 60대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가동률이 8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60%도 안 되는 회사가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산업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아이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봐 잠깐만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업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화웨이인 거죠. 자, 화웨이 중심으로 좀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화웨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봐. 니네 전기차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알았어. 니네들 있잖아. 화웨이한테 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화웨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왔어. 일로 와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컴퓨터 만들었는데 그 바퀴 달아가지고 팔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기차라는 것을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기존 전통적인 전기차 회사들은 자동차에다가 컴퓨터를 어떻게 넣을까? 이렇게 넣는 그런 방법을 고민했다면 테슬라는 컴퓨터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판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비클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웨이를 통해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화웨이 거 쓰고 이렇게 가동률이 남아돌아가지고 어디다 쓸모도 없고 막 이런 애들은 화웨이한테 가서 줄 서.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컴퓨터 제가 바퀴 달아가지고 팔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화웨이 매장에 가보면요, 원래는 핸드폰만 팔고 이런 매장이었는데 이 매장을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여기다가 전기차를 딱 전시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사러 왔다가 전기차?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화웨이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
요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비클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섬찟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강력한 경쟁 하에서 굉장히 원가가 절감된 그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산업에서 그동안 그냥 싸기만 했던 전기차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요. 원가 절감을 끝낸 거잖아요. 자, 원가 절감을 끝내니까 이때 등장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뭐냐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이때부터 전기차를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김중선 연구원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거죠. 아, 요게 중국 회사들 지금 원가 절감 끝났다. 테슬라 들어와. 매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한번 경쟁해! 라고 얘기하면서, 와, 이게 뭐 엄청난 경쟁이 더 붙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업체들은 정말 싸게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자동차를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 사람들이 써준 나머지를 수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2011년부터 수출 물량을 이렇게 쭉 그리니까 딱 100만 대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얼마까지 됐냐면요. 500만 대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 4월 달에요. 중국 자동차의 수출 규모는요. 무려 전년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야, 이거 숫자 놓고 보고 사람들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아, 그거 중국에서 자동차가 안 팔려서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무런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게 이만큼인데 안 팔렸대. 나머지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많은 물량이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오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나요? 야,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관세 100% 때려. 절대 못 들어오게. 꽉 막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 보호해야 돼. 중국에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거 계속 더 쌓일 텐데, 이거 하면은 내년에는 이거 500만 대 아니고 이게 몇만 대가 되는 거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든 관세로 막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정말 지금 답답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물량 공세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바퀴 달린 컴퓨터가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자동차가 밖으로 판매되기 시작할 때 2021년에 또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중국에서 만든 모델 Y인데 괜찮을까? 사실은 이게 자동차는 중국에서 만든 거 그거 어떻게 써? 라는 그런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야, 이거 테슬라가 만든 거래.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 써봤는데 괜찮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테슬라가 2021년에 했던 이야기는 중국의 자동차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이때도 그렇고 이용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테슬라의 SDV 똑같은 거죠. 이거 판매 허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거 중국에서 화웨이로 만든 바퀴 달린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를 집어넣어서 다시 매기 효과로 더 경쟁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화웨이가 저도 이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화웨이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좀 놀랐던 것이요. 화웨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바퀴 달린 컴퓨터가요, 팔린 숫자들을 보니까요, 3년 전에는 0.6만 대였고요, 2년 전에는 5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15만 대였고요. 자, 이게 올해는 월 5만 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 이거 올해 잘하면 50만 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화웨이 계획은 내년이 되면은 150만 대까지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고요. 지금 테슬라와의 경쟁에서도 화웨이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적어도 중국 정부에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야 테슬라 들어와봐 한번 좀 경쟁 붙어 그래가지고 더 잘하게 라는 그런 시도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들어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의 업체들은 와 이게 수도 없이 망하고 다시 생겨나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자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보호주의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관세를 때리고 보조금을 주고 그렇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높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남는 전기차들이 심지어 바퀴 달린 컴퓨터라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AI에 올인하는 것 같다. 중국은 제조업에 올인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제조업으로 원가 절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경쟁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이 정말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게다가 지금 관세 장벽을 쳐가지고 저기서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는 전기차 물량 공세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이런 경쟁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그냥 해본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활발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好奇的大象